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찾아 산만리.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의 도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홍 전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려진 김대식 의원 등을 이른바 하와이 특사단으로 파견했습니다. 네. 자, 김대식 의원이 오늘 하와이에 도착했는데 도착 직후에 반드시 만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는데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죠. 오지 마라. 예. 그러나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또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진정성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말쇼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네, 근데 마침 이렇게 특사단이 홍준표 전 시장을 만나러 가는 날 홍준표 전 시장이 페이스북 사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약 오늘 점심 무렵인데 저렇게 파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파란색은 민주당의 상징색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특사단이 하와이에 도착한 날 이렇게 사진을 바꿈으로써 혹시 한때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거절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거절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홍준표 전 시장은 유독 빨간색을 고집하는 걸로 또 정치권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꾸니까 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전 시장은 정치권에 들어온 뒤부터 유독 빨강색을 많이 입었습니다. 네. 심지어 속옷까지 붉은색이다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색깔을 교체했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김대식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좀 주고받았는데 한 오후 4시 좀 넘어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 홍준표 전 시장과 지금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진지한 만났군요. 얘기를 만났다는 것이죠. 또 선거를 돕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요. 실제로 홍준표 전 시장이 그 파란색으로 바꾼 지 약 4시간 만이죠. 오후 4시 7분쯤에 저렇게 빨간색 넥타이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 다시 바꿨군요. 그렇습니다. 저와 김대식 의원이 문자를 주고받은 그 비슷한 시각이라서 자, 혹시 김대식 의원의 어떤 설득에 넘어간 게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김계리 계류 중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김계리 변호사가요. 지난 주말이었죠. 17일 국민의힘에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를 놓고 당내에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 많이 저희가 돌비 뉴스에서 다룬 바가 있었죠. 그렇죠. 자, 입당하면 이른바 계몽령 세력이 합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했던 그 의미가 퇴색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지금 입당이 승인된 게 아니라 계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당원 당규에 새로운 입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라면 입당 대기 상태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도부에서는요.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입당한 것이 대통령의 탈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대통령 탈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당사자인 김계리 변호사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황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자, 당시에 김계리 당원님 국민의힘 새가족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미 받았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고요. 또 누구 생각인지 다 보인다라면서 자신의 입당 계류에 대한 배우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같이 올린 사진을 하나 좀 보시면요. 여기에 자, 당원 자격을 심사해서 입당 승인 여부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당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심사를 거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또 불과 한 달여 전에 이른바 이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주도했었는데 지금 와서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건 또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 한 달 전 4월 17일이었죠. 탄핵 2주 된 시점이었는데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가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당일 저녁 약 4시간 만에 여기도 약 4시간 만이죠. 자, 4시간 만에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당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런데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자, 당을 만친다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이길 생각을 해라. 또는 할 말이 많지만 생략하겠다. 또는 잘해라 국힘.
이런 식으로 좀 그 냉소적인 반응을,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한 달 후에 전격적으로 입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어떤 입장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이 허가될지 보류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마지막 이슈도 볼까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자, 오늘 정치권에서 하루 종일 커피가 화제가 됐는데요. 네. 자,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 테이크아웃 커피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 발언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000원에서 10,000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자, 다만 민주당에서는 비싸게 판다, 폭리를 취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어제 토론회에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말을 했던 2019년 당시엔 원두값만 따지면 그 정도가 맞다. 그리고 그 가격엔 다른 비용은 안 들어갔다. 이렇게 전체 맥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에 대해서 맞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대선이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이런 뭐 커피 공방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선과는 좀 무관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커피 논쟁으로 유명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네. 가져와 봤는데요. 2012년에 이른바 그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당시입니다. 당시 그 이석기 등이 속한 강경파와 유시민, 심상정 당시 정치인들이 속했던 온건파 사이에 대립이 있었는데, 당시 이석기 측이 속했던 강경파가 자, 유시민 작가나 심상정 전 대표는 아메리카노만 마신다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반노동자, 노동자나 민중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네.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노와 반노동자, 반민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자, 그러다 유시민 작가가 며칠 후에 회의에 아메리카노를 들고 나와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꼬리를 잡기보다는 좀 유쾌하게 맞대응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